사실 전선을 얘기한 이유는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것도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고기압, 저기압의 특징 얘기했다만, 자, 고기압도 종류가 있지.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것도 있고,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이렇게 있다만, 저기압의 종류가 사실 비중이 좀 더 커요. 그럼 저기압은, 자, 저기압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 자, 저기압의 종류. 일단 저기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특징. 공기가 불어 그 중심으로 들어간다.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북반구에서. 그거 일단 기억해둬야 되고,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온대저기압이라는 게 나오고요, 열대저기압이라는 게 나와. 요 두 가지. 특히 지금 요 온대저기압 때문에 사실은 전선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선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열대저기압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열대저기압은 열대저기압 중에 이제 우리가 바로 태풍이라는 애가 있어. 태풍. 열대저기압 중에서 태풍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럼 이제 온대저기압부터 얘기해보잔 말. 자, 그럼 얘는 왜 온대저기압이냐? 온대저기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곳이 온대지방이야. 온대지방 또는 뭐 한대전선대라고 하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이 온대저기압이 생겨. 자, 생성 장소가 어디다? 온대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또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한대전선대라는 위도 60도 부근 뭐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30도에서 60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소멸된가 그 과정이 나와 있거든. 넘겨보시면 온대저기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자세히 나오지. 그지? 온대저기압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가 50페이지지? 자, 우리 대기대순환을 생각해 보자면은 여기가 이제 위도가 0도인 지역, 30도인 지역, 60도인 지역이라고 하면, 니네 배웠던 대기대순환을 잘 생각해 봐. 적도지방에서 공기가 상승해서 고위도로 올라가다 전향력 때문에 30도 부근에서 하강하지? 하강한 공기 일부는 다시 적도 쪽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고위도로 이동하잖아. 그럼 이제 온대, 30도, 60도 사이에 60도에 가면 어떻게 되지? 여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 이거 상승하겠지. 그러면 온대지방에서 어떻게 되느냐? 저위도 쪽에선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어. 고위도 쪽에선 차가운 공기가 내려 만나잖아. 자, 위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만났어.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려고 하는 애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고 하니까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니? 아까 정체전선하고 비슷하게 표시가 되겠지. 차가운 놈은 요렇게 될 거고, 그죠? 요렇게 이제 처음에 경계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차가운 놈은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놈은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전향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얘가 회전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파동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약간 그 경계면이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파동 형태, 이렇게 파동 형태를 띠게 돼.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분리가 돼. 분리가 돼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져. 그러면 그때 온대저기압도 저기압이니까 회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게 분리가 되면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동반해. 그래서 특징 일단 에너지원. 그 생성되는 거는 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이 어쨌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려가 에너지원은 어디서 오느냐? 그럼 방금 얘기했지.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전향 이렇게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거든. 위치 에너지 차이야, 위치. 차가운 놈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놈 올라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결국 회전을 하게 돼. 전향력까지 더해지면서. 그래서 만약에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 위치 에너지 차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그 위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거기에 전향력이 더해지면서 온대저기압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전선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전선을 동반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온대적 기압이 위도 30도, 60도 사이에 생기는 거니까 이 지역에서 뭐가 불지?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자, 편서풍 어디서 어디로 부는 애야?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부는 애야, 편서풍이. 서해에서 동으로 불지. 맞아? 그러면 자, 온대적 기압이 만들어졌다고 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온대적 기압도 어디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점점 이동하게 되는 거야. 편서풍의 영향으로 온대적 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뭐 하게 된다? 이동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동. 그래서 전선을 동반한다. 그래서 비가 내리겠지? 전선이 동반되니까.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온대적 기압의 뭐 생성 과정으로 책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대체를 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겼냐? 저기압이잖아. 저기압. 우리 지도상에 표시할 때 이렇게 저하고 동그라미 그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등압선 같은 걸 그린단 말이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어요. 저기압이야.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선으로 그린 건 이거 등압선이라 그래서 그 온대 저기압 중에 기압 측정하고 기압이 같은 지점들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런 형태야. 그리고 얘는 전선을 동반한다 그랬잖아. 전선을 동반해가지고 잘 봐. 온대적 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남서쪽 방향에 한랭전선이 이렇게 이제 생겨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남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화점주공사예요. 아, 네네네. 네, 내일 방문 드릴 건데요. 네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네네. 집 안에 있어서 제가, 저희 어머님 댁에서 제가 갈 건데요. 혹시 몇 시쯤에 방문하시게 될까요? 내일 한 12시에서 2시 사이 방문 드릴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 선생님이 어머님이 이사를 하셔가지고 거의 짐을 좀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전화가 온 거네. 미안해. 녹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전화가 왔네. 편집해야지. 그래서 이제 남동쪽으로는 이렇게 온난전선이 이렇게. 그래서 이 온대적 기압이 전선 두 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편서풍이 분다 했으니까 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고 그러면 편서풍이 이렇게 불거든. 편서풍이. 그러면 이 온대적 기압이 이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편서풍이 서에서 동으로 부니까 온대적 기압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이거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아까 여기 한랭이고 여기 온난이면 이동할 거 아니야, 둘이 같이. 근데 누가 더 빠르다고? 한랭이 빠르다고. 그럼 온대적 기압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소멸되는 거지, 소멸되는 거. 그지? 내가 얘기했잖아. 폐색전선은 겹쳐지면 폐색전선이 생길 거고 폐색전선은 전선이 소멸되는 단계에 나타난다 했으니까 이동하면서 얘네가 이렇게 겹쳐져 폐색이 되면 결국 온대적 기압도 소멸되게 됩니다. 소멸되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온대적 기압에서 자, 우리 앞서 배운 전선 내용 다 여기가 지금 한랭전선이니까 우리 비가 내리는 지역을 표시해 보자면 자, 이 방향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둘 다. 그지? 전선 뒤쪽으로 이렇게 비가 온다. 맞지?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지역에 비가 이렇게 온다 그랬어.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어찌됐건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저기압의 중심 쪽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불어 들어간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뭐야? 불어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한랭이고 온난이면 아까 얘기했지. 한랭전선의 앞쪽으로 어떤 공기가 있다 그랬어? 따뜻한 공기가 있다 그랬고 차가운 공기 있다 그랬어. 온난전선의 앞쪽으로 차가운 공기 있고 따뜻한 공기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합치면 되는 거, 합치면. 그럼 온대적 기압에서는 어떤 게 많이 나오느냐? 날씨 변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자,
여기를 A 지역이라고 할게. 여기 가운데를 B 지역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C 지역이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걸 잘라갖고 단면을 살펴본다고 생각해보자고. 단면. 그럼 지금 요 지점은 한랭전선이니까 우리 아까 한랭전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 차가운 공기, 가운데 따뜻한 공기, 이쪽 온난전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A 지역이면 자 한랭전선이니까 여기에 저군형 구름이 이렇게 생겨져 있어 비가 좀 막 내릴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앞쪽으로 추운형 구름이 생겨가지고 넓은 지역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잖아. 그 비 내리는 범위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잖아. 봤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여기가 A 지역인 거고 여기가 B 지역인 거고 여기가 지금 C 지역인 거야. 맞아? 자, A 지역의 날씨 어떻게 될까? A 지역의 날씨. A 지역의 날씨. 자, A 지역은 지금 한랭전선도 이렇게 가고 지금 얘도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한랭전선이 뒤쪽이니까 좁은 지역에 뭐 온다고? 소나기 오고 있다고. 맞네? 자, 그 다음에 요 A 쪽에선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고 있거든. 무슨 풍이야? 북서풍이 분단 말이야.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으면서 북서풍이 분다고. 맞니? B 지역은 어때? 요 가운데잖아, 가운데. 현재 따뜻한 공기고요.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맑지. 그러니까 B 지역은 날씨가 맑고 따뜻하다. 자, 그러면서 어떤 바람 불고 있어? 니네 바람의 방향을 잘 모르겠으면 가운데 우리 왜 방위 표시할 때 4자 그리잖아. 4자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남쪽, 서쪽이니까 남서풍이 되는 거야. 그럼 B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있는 거야. 맞니? 자, C 지역은 지금 여기잖아. 온난전선의 앞쪽이니까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일 거고, 맞지? 자, 그 다음에 바람은 지금 이렇게 불고 있잖아, 이쪽에서. 남동풍이 불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해볼게. 그럼 현재는 요 날씨잖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지? 얘네가 이렇게 이동해 온단 말이야. 그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은 내가 C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얘네가 알아서 이동해 와갖고 B가 내한테 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 날씨는 C인데 조금 있으면 날씨가 B 날씨로 변하는 거야. 더 시간이 지나면 A 날씨로 변하는 거지. 즉 편서풍 때문에 온대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지? 서에서 동으로 이제 이동을 하니까 그 결과 날씨는 동쪽 날씨에서 서쪽 날씨로 변해간다고. 알겠니? 날씨는 동쪽 날씨에서 서쪽 날씨로 변해가게 된다 이거야. 알겠니? 왜냐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온대저기압이 나를 지나간다고 하면 날씨가 이순으로 변해갈 거 아니야. 맞지?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는 건 서에서 동이고 날씨 변화는 온대저기압의 동쪽 날씨로부터 서쪽 날씨로 변해간다.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내가 다른 반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니네 반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온난전선이 추운형 구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은 얇은 구름들이 점점점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자 봐봐. 온대저기압이 지금 내 쪽으로 이렇게 아직 C가 나한테 안 왔어. 여기 C가 있어. C가 나한테 옴에 따라서 나한테 보이는 구름의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되겠냐. 자, 내가 현재 여기 있어. 현재는 그럼 내가 보는 구름이 이 구름이 되겠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오면 내가 봤을 때 구름의 높이는 점점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변해간다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날씨는 동쪽 날씨에서 서쪽 날씨로 변해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재 없기 때문에 요건 좀 꼭 써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지. 봐봐.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풍향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뀐다 그래. 지금 여기 써져 있잖아.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동이었는데 통과하고 나면 남서로 바뀌잖아. 아까 그 방향이 바뀌는 게 바로 요거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과 후의 바람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를 요 그림인 거잖아, 지금.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남동풍이 불다가 통과하고 나면 남서풍으로 바뀐다 그랬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서풍이 불다가 통과하고 나면 북서풍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지? 아까 나왔던 게 요거 보면 확실히 그게 매치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자, 요건 좀 적어놔. 온대저기압이 통과함에 따라서 자,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풍향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풍향 변화는 뭐 북서에서 남서 이거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림 보면 이해가 될 건데. 자, 봐봐. 내가 자, 온대저기압이 관찰자가 서 있는 그 북쪽을 통과할 시, 북쪽.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관찰자가 여기 서 있는데, 응? 자, 예를 들어 여기 서울이라고 치자고. 근데 온대저기압이 평양을 통과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이 내가 서 있는 곳에 북쪽을 통과해, 이렇게. 북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온대저기압이 내가 서 있는 곳에 북쪽을 지나갈 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가 생각해 보자고. 이해됐어? 그럼 자,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이니까, 그지? 저기압이니까 저기압 쪽은 바람이 불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여기 있을 때 내가 있는 쪽에선 바람이 이렇게 불어갈 거라고요. 맞니?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여길 지나갈 땐 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니에요. 여길로 가면 이렇게 불겠지.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풍향이 점점점 어느 방향으로 변해가?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고. 여기서 말하는 풍향 변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냐, 반시계 방향, 그걸 말하는 건데, 온대저기압이 내가 있는 곳에 북쪽을 지나갈 때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의 풍향은 점점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고.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으로 풍향이 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풍향 변함.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에 남쪽 지역으로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는 상황이야. 남쪽 지역으로 온대저기압이 지나가고 있어. 자, 똑같은 논리를 하면, 자, 여기 저기압이잖아. 그지? 자, 내가 서 있는 곳에 남쪽을 온대저기압이 통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온대저기압 여기 지나가고 있어. 내가 서 있는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간다고요. 온대저기압 여기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겠지? 여기 통과하면 이렇게 불겠지? 그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풍향은 봐봐. 야,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니까 이렇게 변한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고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남쪽을 통과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으로 풍향이 변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반시계 방향 변해간다. 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어.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나의 북쪽을 지나가느냐 남쪽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종종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 안 한 건데 여기서 만약에 날씨 변화 물어볼 때 있잖아. 여기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여기 예를 들어 여기 D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사실은 여기 비 내리는 범위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거 구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왜냐면 저기압 중심이기 때문에 공기 상승하면서 구름 막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다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요 정도 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라고? 열대저기압 나온다고. 열대저기압. 자, 열대저기압. 그럼 열대저기압도 온대저기압하고 비슷하게 봐. 열대지방에 생기는 저기압이야. 자, 열대저기압.
근데 우리는 그 열대지방에 생긴 저기압 중에서 말이야, 중에서 저기압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저기압 그 중심 풍속이, 바람의 세기가 초속 17m 이상인 열대 저기압을 뭐라 부르냐면 그걸 태풍이라 부르는 거야. 태풍이 한자로 뭐냐? 클테자의 바람풍자지? 큰 바람이란 뜻이 뭐 이렇게 쓰지 않나? 뭐 이렇게 쓰지, 그지? 한자 자랑 좀 하고 싶었어. 그지? 아무튼. 근데 그리고 또 이 태풍이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지? 호주 쪽에서는 뭐라고 부르지? 윌리윌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미국 쪽, 대서양 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표현하지. 그지? 그래서 뭐 부르는 명칭이 다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해. 그럼 일단 태풍이야, 태풍. 그러면 일단, 자, 이 태풍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거죠. 열대지방이라며요. 그럼 열대지방 하면 떠오르는 게 적도잖아. 근데, 자, 정확하게는 태풍도 저기압 온대저기 회전해야 되거든? 근데 적도는 회전을 못해. 왜? 전향력이 없어서. 그래서 얘가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은, 왜냐면 태풍은 온대저기압과 달리 전선이 없어. 대신에 그 자체로 굉장히 강한 바람과 비를 내리거든. 그러려면 전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적도는 전향력이 없기 때문에 열대지방인데 위도로 따지면 0도가 아니라 위도 한 5도에서 15도, 뭐 요거 책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다만 어쨌든 적도보다 조금 위에서 만들어져. 게다가 얘는 그 자체로 많은 양의 비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선 없이 구름이 어마어마하거든. 뭐 반경이 막 몇백 킬로 된다면 우리나라만 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바다에서 생깁니다. 바다. 열대 해상에서 생깁니다. 요거 바다에서 생긴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바다에서 이제 수증기, 그 더운 바다잖아. 열대 해상이면 수증기를 어마어마하게 받아. 그럼 그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면서 뭐해? 열을 방출하잖아. 그게 뭘로 바뀌어? 태풍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그 수증기들이 응결할 때 방출하는 열, 숨은 열 또는 자멸이라고 표현해. 수증기의 자멸이 태풍의 에너지원이 된다. 걔네들이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태풍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이런 뜻이야. 자멸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숨은 열이라고 표현해. 자, 참고로 그럼 태풍이 강하다라는 표현 쓰지 않니? 그러니까 태풍의 세력이 세고 온대저기압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강한 세력이다라고 하면 얘네가 저기압이니까 이 중심부의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강한 거야. 온대저기압이든 태풍이든 뭐라고? 중심부의 기압이 낮을수록 강해. 좀 이따가 그리겠지만 태풍이 바다를 따라 올라오거든. 그럼 바다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계속 수증기를 받지. 점점 태풍이 세지는 거야. 태풍이 점점 세진다는 거는 중심부의 기압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 수증기로부터 결국 생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이제 적도고, 여기가 위도가 30도고요. 여기가 위도가 60도인 지역이라고 해볼게. 자, 태풍은 위도상으로 5도에서 15도 사이라 했으니까, 뭐 이거 책에 따라서 뭐 한 25도? 뭐 하여튼 요 사이로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 그러면은 결국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 생기는 거야. 자, 우리 북반구 기준이야. 그 무역풍이면 무슨 무역풍이냐? 북동무역풍이거든? 북동무역풍? 이렇게 분단 말이야, 이렇게.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어. 근데 거기서 태풍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어. 얘가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태풍 자체가 무역풍을 약간 거스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속도가 느려. 근데 얘가 위도가 이제 한 30도쯤 이렇게 넘어가면 방향이 바뀌어요. 자, 방향이 바뀌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거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든.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정확히 30도는 아니고 30도 부근에서 바뀌어. 그래서 바뀌는 지점을 전향점이라고 하는데, 자, 바뀌고 나면 이제 30도에서 60도 사이 무슨 바람 불지? 편서풍이란 바람이 불어. 편서풍이란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과 태풍이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같아지니까 어때?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태풍은 전향점을 지나기 전에 속도가 느리고 전향점을 지나고 나서부터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얘가 일종의 저기압이잖아.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북방에서 반시계 방향 불어간다 했으니까 태풍 자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그러면 봐봐.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인데 얘가 이렇게 반시계로 회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갈 때 가더라도 회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무역풍지대를 지나든 편서풍지대를 지나든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절반은 어때?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바람의 방향이 비슷해. 여기서도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바람의 방향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쪽 절반은 바람이 세죠. 같은 태풍인데 태풍의 오른쪽 절반,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절반은 회전 방향과 바람 방향이 일치하다 보니까 바람이 더 강해지거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위험반원이라고 불러. 위험반원. 태풍의 진행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 알겠니?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이라 불러. 자, 진행 방향의 왼쪽은 어떨까? 왼쪽. 여기. 봐라. 무역풍이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회전한다.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돼. 여기서도 바람은 이렇게 불어가는데 태풍이 회전 이렇게 하니까 깎아먹는다고, 회전을. 그래서 바람이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절반은 우리가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고 표현해. 가항반원. 아니?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 그러면은 자, 태풍의 일단 이동 경로를 보면 전체적으로 무슨 궤도를 그리는 거야?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여기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일본이랑 섬이 이렇게 있지, 세 개가. 그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때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거든,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어. 자, 만약에 태풍이 A 경로로 오고 B 경로로 온다고 치자, 이거야. 요 지역이야, 요 지역. 이 지역 입장에서는 언제가 피해가 더 크겠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태풍이 A 경로로 오게 되면은 이 지역이 태풍의 진행방의 위험반원 쪽에 있게 되는 거야. 근데 태풍이 B의 경로로 오게 되면 피해가 없진 않겠지만 안전반원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올 때가 피해가 더 크다? A 경로로 올 때가 피해가 더 크다라는,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알겠니? 이런 거 물어본다는 얘기야. 이거 혹시 책에 없으면 좀 써놓을 필요가 있어. 이제 있으면 뭐 안 써놔도 되지만, 거기 써있네, 그지? 무역풍지대, 편서풍지대 지날 때, 그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서 마찬가지, 아까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가 살펴봤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태풍이 접근할 때, 관측자가 서 있는 곳에서의 풍향은 어떻게 변하는가? 요걸 한번 보잔 말이야. 자,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관측자가 여기 서 있어. 그럼 어느 쪽에 있는 거야? 태풍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관측자는 태풍의 진행방의 오른쪽 절반, 즉 위험반원 쪽에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만약에 관찰자가 위험반원 쪽에 있다. 위험반원 쪽에 있다라고 해보자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저기압이잖아. 저기압일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지날 때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자, 태풍이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서 있는 쪽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갈 거라고. 이쪽으로 불어가야 되니까. 맞지? 여기 오면 이렇게 불 거라고요. 여기 오면 이렇게 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풍향이 어떻게 변해가지?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고요. 내가 위험반원 쪽에 서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측자가 있는 곳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자, 내가 만약에 안전반원 쪽에 서 있다고 합시다. 내가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보면 돼. 이렇게 태풍이 여기를 이렇게 지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전반원 쪽에 서 있다. 안전반원 쪽에 서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태풍이 여기 있을 땐 내가 있는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거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불 거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부니까 풍향이 어떻게 변해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가더라고요.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오케이? 굳이 이거 숫자 안 써줘도 되겠지? 태풍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2번 위치로 올라오면 이렇게 불게 되고 3번 위치로 하면 이렇게 불게 되니까. 그지? 그래서 안전반원 쪽에서는 풍향이 태풍이 올라옴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죠. 아이고, 반시계 방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풍이 바다를 거쳐서 올 때는 점점 세력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육지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 바람 많이 불고 비 엄청 뿌리는데 수증기를 못 받으니까 급격하게 약해져, 세력이. 기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육지를 관통하고 나면 온대저기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태풍이 소멸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풍의 구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풍의 크기가 인공위성에서 당연히 보일 정도로 반경이 뭐 직경이 한 400~5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태풍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걸 내가 잘라갖고 단면을 본다고 치면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가운데가 저기압이거든, 저기압. 그래서 저기압이니까 봐봐. 공기가 어떻게 돼야 돼? 저기압 쪽 공기가 이렇게 불어 들어올 거 아니니?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저군형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태풍의 정중앙은 굉장히 바람도 잠잠하고 맑거든? 왜 그런 거 하니? 이 상승한 공기들이 약하게 중심에서는 뭐돼? 약하게 하강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강하면 단열? 압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태풍의 중심 부분은 저기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맑고 바람이 잠잠한 곳이 생기게 돼.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 태풍의 눈. 알겠니?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태풍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요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야. 이 책에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거리야. 무슨 거리? 중심으로부터 거리야.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갈수록 기압 어떻게 되겠니? 그리고 풍속이 어떻게 되겠니? 이거 생각해 보자고. 자, 태풍의 중심으로 와서 바람 점점 어때야 돼? 당연히 점점 풍속이 세져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아예 중심은 태풍의 눈이어서 풍속이 어떻게 돼? 확 죽어버리겠지, 바람의 세기가. 맞지? 그래서 지금 이게 풍속을 나타낸 그래프야. 그러면 좌우 대칭이라고 치면 이쪽도 이렇게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부에 바람이 아예 안 분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잠잠하다고.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뭐 다르게 그려놓지 않았니? 최대 풍속을 그릴 때 말이야. 똑같은 절반인데 이쪽이 최대 풍속이 더 세. 이쪽은 최대 풍속이 조금 낮아. 왜 그럴까? 아까 뭐 얘기했어? 위험반원 바람 세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럼 만약에 지금 이 태풍이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쪽이 오른쪽 절반이어서 위험반원이다 보니까 최대 풍속이 더 센 겁니다. 이쪽이 위험반원.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자, 만약에 이쪽이 풍속이 더 높게 나 여기가 위험반원이지. 그럼 태풍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쪽이 위험반원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안전반원 쪽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최대 풍속을 보고 판단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압 생각해보자. 기압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저기압 아니냐? 그럼 바깥으로 나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지요. 높아져야지요. 맞지? 그래서 요거 기압.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기압은 점점 높아진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두 그래프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알겠니? 두 그래프가. 뭐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 어차피 그림이 주어질 테니까. 그래프만 너희가 볼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그지? 이건 상대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지? 이게 뭐 0에 가까울 수도 있고. 어차피 이 세로축에 다른 값이 주어지니까. 요거 두 개는 책에 나와 있는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얘가 바다를 따라 이동할 거 아니야. 이 밑에가 이제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해수면이 어떻게 될까? 자, 바람이 중심 쪽으로 불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태풍의 중심 부분이 바닷물이 더 해수면이 높아져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해수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지. 중심으로 갈수록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거기다 하나 더 그려놔.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 해수면의 높이는 당연히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그 특징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뒷장에 넘기면 일기예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기예보. 자, 그럼 어쨌든 이런 태풍이든 온대저기하고 날씨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중요한 거는 현재 날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지? 그 일기예보라고 하는 거야. 일기예보. 그럼 앞으로의 날씨가 어떨지를 예측하려면 현재 날씨가 어떤지가 중요하겠네.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국 곳곳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 그 날씨하고 관련된 것들을 측정하는 측정소, 관측소들이 막 설치가 돼 있겠지. 자,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을 관측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상 요소라고 하면 날씨하고 관련된 것들. 뭐 예를 들자면 뭐 기온도 있을 것이고, 기압도 있을 것이고, 바람이 어디로 풍향도 있을 것이고, 바람이 얼마나 빨리 부는지 풍속도 있을 것이고, 뭐 습도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곳곳에서 측정하는 거야. 그럼 그 측정한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한데 모아야지. 기상청이라는 곳에 그 자료를 다 모을 거 아니니? 자료를 수집하지. 자, 그럼 그 자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 일기도라는 걸 만드는 거야. 일기도라는 게 뭐냐면 지도에다가 좀 이따 기후 얘기하겠지만 등압선이라는 걸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각 지역의 현재 날씨가 어떤지 기호로 막 표시한 거 일기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현재 일기도를 만들어.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앞으로의 날씨.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분석을 해. 그 분석 누가? 물론 이제 사람이 할 수도 있겠다만 기본적으로 그 여러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지. 그럼 기상청에 가면 뭐가 있다?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슈퍼컴퓨터가 기상청에 있어. 그럼 걔가 어마어마한 계산 속도와 그 처리 능력을 가지고 막 분석을 하는 거지. 그러면 예상되는 이제 어떤 그것들을 시뮬레이션 해갖고 내놓겠지.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 예상되는 일기도를 만드는 거야. 예상되는 일기도. 예상 일기도를 만듭니다. 그럼 그 만들어진 예상 일기도를 나눠주는 거지. TV 방송국에도 나눠주고 신문사에도 나눠주고 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니까 네이버니 다음이냐는 포털 사이트에도 주고 그 다음에 뭐야 예전에는 이 기상청이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 기상업체에다가 또 주지. 그럼 민간 기상업체들이 또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줘. 나눠주면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예보를 하는 거지. 예보. 그러니까 지금 쓴 게 일기예보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교재에는 요 내용이 아마 생략이 돼 있을 텐데, 그지? 요것도 이제 어쨌든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 일기예보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기상 요소를 관측할 때 어디서 관측하냐 이거지. 자, 땅에서, 그냥 지상에서 관측할 수도 있어.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는,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한쪽 옆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갖고 약간 새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 온도계도 들어있고, 습도계, 그렇게 지상에서 측정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라디오 존대라고 하는 관측 장비를 공중으로 띄워보내고 윗부분에 있는 날씨 측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측정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머지 거기 하소. 이거를 아예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을 띄워놨잖아. 기상위성이라고 하지. 기상위성을 띄워갖고 아예 지구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좀 별표를 해놔. 기상위성에 의한 관측 그래서 나오지. 기상위성을 이용해서 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만 이건 뭘 이용해서 녹화하는 거냐? 야, 이 교실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뭐야? 가시광선이잖아.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관측할 수도 있고요. 적외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관측할 수도 있다고. 자, 가시광선을 그냥 일반적으로 해가 비치는 언제? 낮에 관측하는 거야, 낮에. 그지?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관측하는 거는. 이거 낮에 관측하거든? 자, 그럼 가시광선을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햇빛이 비치면 내가 너희를 볼 수 있는 이게 뭐야? 가시광선이 너희한테 반사된 게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구름들을 보면서 가시광선을 쏜다. 가시광선이 비추고 있을 때 그럼 그 구름에 가시광선이 반사돼서 인공위성 올 거 아니야. 맞지? 맞니? 그럼 생각해봐. 여기 구름이 물론 위에서 보면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여기 구름이 되게 많아. 가시광선이 많이 반사되겠냐 조금 반사되겠냐. 이 구름이 많으니까 가시광선이 아무래도 많이 반사가 되겠지. 근데 구름이 좀 흐릿하고 얇은 구름이면 반사가 조금 덜 될 거라고. 자, 가시광선을 이용해서는 뭘 관측하는 거냐면 구름의 양, 구름의 두께를 관측하는 거야. 구름의 두께. 두께 관측해, 두께. 그래서 만약에 구름이 두꺼워서 가시광선이 많이 반사되면 그게 화면상에는 흰색으로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구름이 두꺼울수록 뭐 한다? 관측했을 때 화면상에 흰색으로. 니네 이거 궁금하지? 볼 수 있어. 다음에 들어가갖고 날씨 쳐요. 그럼 그 날씨 사이트 그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가시광선 영상, 적외선 영상 제공해주거든? 눌러보면 그 사진 나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봤는데 흰색으로 보인다고, 그 지역의 구름이 굉장히 두껍구나. 많이 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구름이 얇으면 그게 검은색에 가깝지. 구름이 없으면 검은색이 반사가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적외선 영상은 뭐냐면, 자, 적외선은 뭐가, 지금 내 몸에서도 적외선 나가고 있어. 열을 갖고 있는 애들 적외선 내보내거든? 그러면, 적외선 관측은 이게 어차피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어. 항상 관측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얘는 뭘 관측하겠어? 구름이 있으면 구름도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보세요. 지면이 있는데, 니네 구름은 어디에만 생긴다? 우리 대기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나누잖아. 구름은 무조건 대륙권에 생기는 거야. 아무리 높이 생겨봐야 대륙권 꼭대기거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생긴 구름이 있고 여기 생긴 구름이 있다? 구름도 온도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땅에서부터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럼 땅하고 가까운 데 있는 이게 지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땅에서 비교적 가까운 구름은 온도가 좀 높을 거고, 그 높다라는 게 진짜 막 몇십 도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온도가 높으면 얘는 적외선을 많이 내보내고 있을 거고 얘는 적게 내보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적외선 관측을 하잖아. 그럼 구름이 떠 있는 높이하고 온도를 알 수 있어. 온도를. 그렇잖아. 내가 했잖아. 구름이 낮을수록 온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거라고. 지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름이 높이 떠 있으면
지면 영향을 덜 받으니까 온도가 낮아. 그걸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야. 구름의 온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방출하는 적외선이 많을 테니까 그게 화면상에는 무슨 색으로 나타난다? 흰색으로 나타난다고요. 화면상에 흰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특히 기상위성, 인공위성을 해서 관측할 때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관측하는 경우와 적외선으로 관측하는 경우의 차이. 가시광선은 뭐를 알 수 있다고? 구름의 두께. 적외선은 뭘 알 수 있다고? 구름의 온도. 온도는 높이가 온도 따라간다. 높이가 낮은 온도 높은 거고, 높이가 높은 온도가 낮은 거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관측하는 게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일기도든 예상의 일기도는 이 일기도라는 걸 작성한다 그랬잖아. 아까 그지? 그럼 일기도라는 게 뭐냐면 지도상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기상 요소들을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표시해 놓은 걸 일기도라고 한다고. 그래서 일기도를 작성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등압선이라는 걸 그리는 거야. 니네 사회 시간에 등고선이라는 거 배웠지? 뭐 중학교 때 배우던 통합사 배우잖아. 등고선이 뭐지? 준상아, 등고선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해석해봐. 등자가 뭐야? 일정, 같다는 뜻이지. 고는 높을 고. 등고선이 뭐냐면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등고선이라 그래. 그러면 등압선은 뭐겠니? 여러 지역마다 장소마다 기압들이 다 다를 거거든. 그럼 그거에서 기압을 측정해가지고 지도상에다가 기압이 같은 지점들을 연결하는 선, 이걸 등압선이라 그래. 등압선. 그럼 지도 일단 등압선이라는 걸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을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해 준 게 일기도야. 그래서 일기기호라는 걸 알아야 돼. 일기기호. 자, 뭐 등압선 그리는 방법도 있다만 그거는 지금 생략할 거야, 설명을. 나중에 필요하면 하고 지금도 일기기호만 보자고요. 자,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야 돼, 기호에. 일단 관측한 장소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요.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관측했다 그러면 지도상에 서울에다 동그라미 그리는 거야. 그럼 이 동그라미를 그린 위치는 관측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색칠을 하는 거야. 구름의 양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냥 동그라미만 그려져 있으면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뭐 하늘에 구름이 반쯤 껴있다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완전히 구름을 뒤덮였다 그러면 완전히 색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내부는 운양, 구름의 양을 나타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그려줘. 이 짝대기는 뭘 의미하냐면 향을 의미하는 풍향, 바람의 방향. 자, 참고로 바람은 이 기호상에서 동그라미 친고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표시해. 이쪽으로 지금 불어오고 있는 상황.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다가 4자 표시를 이렇게 해봐. 그럼 지금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동쪽과 북쪽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뜻이라 북동풍 이렇게 되는 거야. 북동풍. 그래서 이 짝대기는 풍향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꼬랑지가 있는데 꼬랑지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요거는 이제 풍속을 뜻해. 요 꼬랑지는 풍속을 뜻하는데 요 긴 꼬랑지 하나는 초속 5m를 뜻하는 거고요. 짧은 꼬랑지 하나는 초속 2m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봐봐. 꼬랑지에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려져 있으면 이거 합치면 돼. 바람이 얼마를 불고 있는 거다? 초속 7m를 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근데 태풍 같은 게 올라오면 보통 뭐 순간 최대 풍속이 막 한 50m, 60m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 50m는 5짜리 10개 그리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꼬랑지에 자, 요렇게 깃발 모양을 요렇게 색칠한 게 그려져 있으면 요게 초속 25m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바람의 세기가 30m로 분다 그러면 25짜리 하나에다가 5짜리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장소는 초속 30m가 부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뭐 기온이니 기압 이런 거 나타내야 되잖아. 잘 봐봐. 여기 이 동그라미 그린 거 왼쪽에다가는 위쪽에다가는 기온을 써주고요. 아래쪽에다가는 날씨 상태를 써줘. 그래서 만약에 기온이 18도다. 단위 생략하고 우리나라 섭씨 온도를 쓰니까 18 이렇게 써.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 이 날씨 상태는 봐. 만약에 안개가 꼈어. 하나, 둘, 셋. 길이가 똑같이. 요런 표시가 여기 써져 있으면 안개가 꼈다는 얘기야. 비가 내리고 있다. 동그라미 색칠. 비는 빈데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어? 삼각형 하나. 눈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비가 내리긴 하는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다. 뇌우라고 하지, 뇌우. 요렇게. 그래서 요런 표시 중 하나가 여기 써 있는 거야. 그럼 그걸 통해서 요 지역의 날씨가 현재 이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써 있으면 비 오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비 오고 있다는 얘기야. 이 지역 현재 자, 이거를 보통 한 3시간에 한 번씩 관측을 한대요. 그때그때 날씨는 계속 달라지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눈 중에 소낙눈도 있고, 소낙눈. 확 내리고 안 내리는 눈. 뭐 그런 건 이렇게 표시하고 밑에 삼각형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 여기다 표시.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뭘 써주냐면 기압을 써줘. 기압. 자, 봐봐. 기압 어떻게 쓰냐면 만약에 이 지역의 기압이 예를 들어서 1016.7 헥토파스칼이었다고 치자고.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면 뒤에 세 자리만 소수점 떼고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167이라고 쓰면 됩니다. 1016.7이면 소수점 떼고 뒤에 세 자리만 여기다 써준다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 앞자리 있지, 앞자리. 요 앞자리 숫자가 5보다 큰 경우에는 9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자리 숫자가, 그러니까 5 이상일 때는 9를 붙여주고 5보다 작을 때는 10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봐. 673이라고 써져 있어. 그럼 여기 앞자리가 뭐야? 6이지. 5보다 크지. 그럼 그 앞에 뭐 붙이라고? 9 붙인 다음에 한 자리 건너뛰어서 점 찍어주면 돼. 그럼 이 지역의 기압은 967.3. 물론 이 정도면 거의 태풍급이야, 기압이. 근데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얘기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 여기에 아까처럼 2, 3, 4가 써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맨 앞자리가 5보다 작지. 그럼 이 앞에다 뭘 붙여주라고? 10을 붙여주고 점 하나. 그럼 이 지점의 기압은 1023.4 단위는 헥토파스칼 쓴 거야. 헥토파스칼. 그래서 요 오른쪽 옆에다가는 이렇게 기압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지도상에다가, 물론 이제 등압선이라는 게 그려져 있겠지. 자, 그러면 등압선 그리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봐봐.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지도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뭐 등압선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 기압이 여러 지점들이 기압들 다 측정 같은 지점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등고선도 사실 이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 등압선의 간격이 좁은 곳이 있고 등압선의 간격이 넓은 곳이 있거든. 자, 등압선의 간격이 좁다 라는 거는 그만큼 두 지역 사이의 기압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의미해. 그럼 기압 차이에 의해서 뭐가 불지?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럼 기압 차이가 많이 나면 바람이 센 거야. 등압선의 간격이 넓지. 자, 그래서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풍속이 센 거야. 등압선의 간격이 넓으면 그만큼 바람의 세기가 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은 어디로 불어야 된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야 되거든. 그러면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무조건 바람은 똑바로 못 불지. 전향력 때문에 휘어불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놔야 돼.
바람은 등압선에 비스듬하게 불게 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건 맞는데 등압선에 비스듬히 불게 된다. 알겠니? 그리고 간격이 넓으면 바람의 세기가 약한 거고 간격이 좁으면 바람의 세기가 강한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몇 개 더 얘기를 하자면 기압골이라는 게 있어요. 기압골. 다른 얘기는 뭐 아까 앞에서 쭉 한 거니까 뭐 저기압의 중심부는 날씨가 당연히 흐리다는 거 알 것이고 고기압의 중심부는 맑다. 이거 뭐 그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기압골이라는 게 있거든. 기압골. 기압골이 뭘까? 거기 보면 기압골에서는 날씨가 흐리거나 살짝 비가 오거든. 골이 계곡 골짜기잖아. 골짜기. 우리 보통 어디가 골짜기지?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산과 산 사이 움푹 파인 데가 골짜기인 거잖아. 비슷한 개념인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고기압이고 고기압이면 고기압이 붙어 있으면 사이에 살짝 기압골이라는 게 생기거든. 그 지점에서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해두면 될 것 같아. 응? 이 정도로 이해해두시면 나머지 얘기는 거기 나와 있는 얘기는 앞에서도 계속 충분히 얘기했던 거니까 이 정도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강 대기의 변화까지 얘기를 해봤고 원래는 한 반은 4강을 조금 나갔어. 근데 그건 처음부터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27일 날 저녁 7시에 다음 주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